우리는 매일 반복합니다. 향수를 뿌리고 새끼를 먹고 신발을 신고 거울을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하지만 그 당연함 뒤엔 시대의 냄새와 권력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르던 일상 속에 숨은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모든 당연함은 누군가의 선택이었습니다. 향수, 우리는 이것을 사랑과 낭만의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중세 유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은 샤워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물은 길거리에 버려지고 하수시설은 존재하지 않았죠. 귀족들은 오줌이 스며든 카펫 위를 걸으며 향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죄가 아니라 부자 냄새로 여겨졌거든요. 향수는 악취를 덮는 부의 상징이자 채취를 감추는 시대의 필터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뿌리는 그 향수도 사실은 오랜 냄새와의 전쟁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밑 하이힐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이힐은 원래 여성용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는 자신을 더 높게 보이기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던 귀족들도 말에 발을 고정하기 위한 장비로 하이힐을 사용했죠. 그게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번졌습니다. 지금의 하이힐은 그 잔재예요. 높이 오를수록 아픈 이유.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권력의 높이를 닮은 겁니다. 신발 하나에도 권력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식탁으로 가볼까요? 고대 사람들은 배고플 때 먹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장 종소리에 맞춰 모두가 동시에 먹는 시간. 하루 3끼라는 규칙이 생긴 겁니다. 인간의 리듬이 아니라 기계의 리듬이 만든 식사 시간. 지금도 우리는 공장의 그림자 속에서 식사 중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시계가 알려줘서 먹는 거죠. 그 식탁 위를 보십시오. 동양인은 젓가락, 서양인은 포크. 왜 다를까요? 답은 불입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은 불을 써서 요리를 완성했죠. 그래서 식탁 위엔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식탁에서도 싸움 대신 절제가 중요한 사회.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달랐습니다. 포크의 시작은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포크를 악마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교회는 말했죠. 하나님이 손을 주셨는데 왜 쇠로 된 손을 쓰느냐?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 귀족들이 세련됨의 상징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포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을 거스른 인간의 첫 번째 문명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작은 금속 조각에도 종교와 권력의 싸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욕실로 가봅시다. 비누. 당연히 깨끗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비누의 시작은 제사였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재물의 지방과 재를 섞어 신에게 바친 혼합물. 그것이 비누의 기원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몸을 정화하던 행위가 오늘날의 목욕 습관으로 이어졌죠. 청결은 종교에서 출발한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씻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벗는 게 아니라 신성함에 다가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욕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은 처음엔 금속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사된 자기 얼굴을 본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중세엔 거울을 악마의 문으로 부르며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방에 거울을 가리던 풍습, 바로 그 미신의 잔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자신을 비춰보는 이 행위도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마주한다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식을 치릅니다. 립스틱.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벌의 독과 붉은 염료로 만든 립스틱을 바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립스틱은 유혹이 아니라 나는 두렵지 않다는 선언이었죠. 중세엔 마녀의 색으로 금지됐다가 근대엔 다시 자신감의 상징으로 부활했습니다. 지금도 립스틱 한 번 바르는 건 작은 전쟁에 나서는 의식입니다.
당신의 입술 위 그 붉은색에도 수천 년 전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16세기 유럽에서 커피는 악마의 음료였습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면 커피는 사람을 깨어있게 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걸 불경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직접 마셔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악맥에만 두기엔 아깝군. 그날 이후 커피는 인류의 공식 연료가 됐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그 한 잔에도 금지와 해방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밑 카펫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카펫은 원래 왕실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유목민들이 추위와 먼지를 막기 위해 땅에 깔던 천이었죠. 그러나 중세 유럽으로 건너오며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오줌, 쓰레기 냄새를 덮기 위한 향기마기. 향수와 함께 냄새를 숨기는 기술로 발전했죠. 그리고 결국 권력자의 발밑을 덮는 권위의 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것에는 냄새와 권력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 향수를 뿌리고 커피를 마시고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바르는 일, 그건 오랜 세월 누군가가 만들어준 편리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향수를 뿌릴 때, 커피를 마실 때, 거울을 볼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사는 이 당연한 세상이 얼마나 오래된 발명품인지, 그리고 그 발명품들이 어떤 냄새와 권력과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모든 당연함은 누군가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그 발명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